지금 삼성전자를 사느냐 카카오톡을 사느냐 궁금해 하시잖아요. 제가 딱 정리해 드릴게요. 삼성전자, 카카오톡 고민되죠. 네, 저희 고객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관심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으로 저희들의 입장과 생각을 전달해 드리는 용어로도 써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해볼게요. 삼성전자는 이미 국민 주식이죠. 네, 근데 이 삼성전자의 국민 주식의 위상이 점점 흔들리는 것 같은 기운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네, 볼멘 소리를 듣는 이유가 또 뭐냐? 삼성전자 주식이 폭락이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배당도 잘 줬어요. 근데 그냥 배당 잘 주면서 쭉 이렇게 횡보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삼성전자가 아니라 팔만전자라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상승이 올라가다 좀 주춤하고 멈춰 있는 거지, 삼성전자가 우리들한테 피해를 준 건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폭락이 있던 것도 아니고 배당을 주기로 했던 걸 안 준 것도 아니고 뭐 우리 신체를 가해한 것도 아니고 잘못한 게 없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삼성전자한테 볼멘 소리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볼멘 소리를 내뱉는 이유는 뭐냐, 문제가 뭐냐, 이 삼성은 팔만전자인데 옆에 있던 노란 색깔 회사 어딘지 아시죠? 카카오의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를 들고 있던 분들의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시면서 카카오 살 걸, 이런 또 탄식을 하게 되십니다. 이런 탄식을 또 왜 하느냐? 우리는 알았거든요. 뭘 알아요? 카카오가 올라갈 걸 알았거든요. 어떻게 알았을까? 유튜브에서 너무나 많은 전문가들이 카카오를 추천을 했었습니다. 잘 될 거라고. 단순히 우리가 추천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만 생각을 해봐도요, 카카오는 비대면 서비스의 플랫폼 기업이고 하는 것마다 다 잘 되고 우리 카카오랑 떨어져서 살 수가 없는 국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카카오가 잘 될 거라는 것에 의문을 갖는 분들이 없었어요. 근데 안 샀죠. 네, 왜 안 샀을까요? 너무 비싸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미 많이 올랐다. 오를 때로 올랐어. 아니, 한 10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하던 주식이 한 30만 원, 40만 원 되니까 뭐 이럴 때 우리 드는 생각 있지 않습니까?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 생각이 우리를 진짜 골 아프게 하죠. 자, 우리 투자자들의 특징. 우리는 미래의 가치를 보는 때는 좀 뿌옇게 보입니다. 보이긴 보이는데 뿌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쌀 때의 가격은 너무나 또렷하게 보이는 거죠. 이 생각이 우리의 발목을 잡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이유 때문에만 우리가 카카오를 안 샀던 건 아니고, 카카오도 좋지만 삼성전자의 전망이 불과 6개월 전, 뭐 작년 연말에 너무 좋았습니다. 네, 막 반도체 빅사이클이 온다, 뭐 몇 년 만에 오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기다리고 있다, 삼성전자 드디어 국민 주식으로서 국민들에게 보답을 하는가, 이런 기사들 무지무지하게 쏟아져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기대를 받았었습니다. 근데 그때 카카오는 이미 한 30만 원, 40만 원 정도 됐던 거예요. 삼성이 너무나 좋은 기대를 받고 있는데, 카카오도 기대를 물론 받았지만 이미 한 10만 원대 하던 주식들이 뭐 30만, 40만 원까지 계속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카카오의 전망은 좋아 보이는데 이미 많이 올랐다는 생각이 들었고, 삼성전자는 이제부터 시작이야, 삼성 너의 저력을 보여줘 가자, 이랬던 생각이 우리도 모르게 강했던 거죠. 그리고 이왕에 주식 투자할 거면 삼성이지 라는 생각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이 있으셨을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여러분, 카카오를 안 사고 삼전을 샀다? 만약에 이런 분이 계시다면 이거는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카카오가 이렇게 많이 오를 줄 알았나요 뭐? 그랬으면 샀죠. 그죠? 어차피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카카오 막 올라가는 거 보고 아이고 내가 저거 살려고 그랬는데 저거 내가 안 샀어. 너무 많이 올라갔다. 배 아파라.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너무 탓하거나 비하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런 일은요, 앞으로도 계속 생길 겁니다. 언제까지 우린 이렇게 탄식을 하면서 뭔가 보면서 아쉬워할 수밖에 없을 것이냐? 투자를 하는 동안은 계속 그럴 거예요. 내가 사는 게 무조건 최고 많이 올라가는 주식만 딱 살 수가 없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 사람에게 저의 전 재산을 맡기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투자를 하는 동안 늘
아쉬움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에 휘둘리면 투자 못 합니다. 그리고 투자를 하더라도 투자로 얻는 효용 가치보다 스트레스가 훨씬 클 거예요. 그래서 일단 투자가 원래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빨리 인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인정하지 않고 그땐 내가 이걸 못 봤어 라고 하면서 복습을 하시면서 학습을 해서 다음엔 더 잘해야지 라고 하는 거 의미 없는 노력이다. 그럴 필요 없으시다. 그냥 인정하셔라. 왜냐하면 어차피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면 빨리 인정을 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대응해 나가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 지금 가장 마음 편안하게 투자자는 어떤 사람들일까를 생각을 해보면요. 삼성이랑 카카오랑 둘 다 갖고 계신 분들 아닐까요? 이건 어떤 얘기냐면 삼성이나 카카오나 누가 더 많이 올라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기는 편 우리 편 아무나 이겨라 이런 거예요. 둘 다 들고 있으면 먹을 땐 조금 적게 먹을 수는 있겠지만 둘 다 들고 있으니까 아무나 이겨도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좋은 주식이 삼성과 카카오만 있냐? 또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뭐 현대차, 바이오 관련된 거, 2차 전지 관련된 거, 뭐 좋은 주식이 대한민국에는 엄청 많이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만 좋은 주식이 근데 많이 있나요? 아니죠. 해외에도 좋은 주식이 굉장히 많이 있죠. 아마존, 구글, 테슬라, 애플, 페이스북 등등등 너무나 많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기는 편, 우리 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좋은 주식을 다 갖고 있어야 돼요. 다 사야 되는 거예요. 다 사려면 뭐가 들어요?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돈만 많으면 사실 우리들이 고민할 필요 있겠습니까?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다 사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할 수가 현실적으로는 없는 거죠. 그래서 뭐가 있냐? ETF 투자를 하는 거예요. 잘 올라갈 주식 딱 짚어서 투자할 수 있으면 ETF 안 하죠. 저도 ETF 안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가 이렇게 올라갈 줄 제가 확실하게 알고 있었고 배신하지 않을 거였으면 전 무조건 카카오 샀을 것 같아요. 근데 몰랐다고요. 단 ETF 투자할 때도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게 없어요. 이게 뭐냐면 카카오처럼 쫙 올라가는 개별 종목의 상승폭보다는 적게 올라갈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카카오가 쭉쭉 올라갈 때 ETF는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슬금슬금 올라갈 거예요. 막 감칠맛 나게.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ETF는요, 슬금슬금, 야금야금, 꾸준히 가랑비에 옷 젖듯 계속 올라갑니다. 이제 지수형 ETF를 저는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한 방에 떡상하는 것보다요, 꾸준히 상승하는 거. 우리는 이런 투자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아무리 떡상하고 숫자가 화려해도요, 마음이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그 투자는 오래 할 수 있다, 없다? 오래 못 합니다. 저는 ETF나 펀드를 통해서 재산을 형성하시고 부자가 되어 가시는 분들은 봤어도 주식으로 개별 종목 투자를 여러 개 이렇게 막 치고 빠지고 이런 거 해가지고 부자가 되신 분들은 별로 뵌 적이 없습니다. 왜 없냐? 개별 종목으로는요, 심장에 떨려서 큰 돈을 못 넣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재산이 10억이에요. 우리도 부동산에다가는 10억 넣을 수 있다니까요. 대출까지 받아서 넣죠. 근데 주식에다가 10억 있는 사람이 10억 넣을 수 있겠습니까? 10억이 아니라 1억 있는 사람도 1억 못 넣습니다. 다른 게 있고 1억이 있으면 1억 넣을 수 있지만 내 재산의 큰 비중이 다 들어가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얘기예요. 큰 돈을 못 넣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수익률이 높아봤자라는 얘기예요. 카카오 이번에 정말 많이 올라서 저 카카오 주주분들 되게 축하드리거든요. 정말 잘하신 거예요. 정말 축하드려요. 근데 그분들 중에서 그 주가 상승으로 인해 진짜 부자가 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근데 개인 투자자는 300만 원, 뭐 150만 원, 뭐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게 2배가 된들 뭐 하겠냐 이거예요. 재미는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부자가 되고 경제적 자유에 가까워지는 건 아니라고요. 저는 제가 추구하는 투자는 뭐냐면 재미 보자는 게 제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마 아닐 겁니다. 여러분 투자 재밌으려고 뭐 게임 삼아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경제적으로 애먹지 않고 가능하다면 경제적 자유로 조금 더 한 발 한 발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인생에서 정말 필요한 자금을 만드는데 우리가 은행만으로는 안 되니까, 그리고 인플레이션 해지가 안 되니까 적어도 현금을 그냥 갖고 있지는 말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를 배신하지 않을 자산이랑 현금이랑 맞바꿔 놓자. 이게 투자인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는 주식보다는
더디게 가는 것 같지만 확실한 ETF가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라면은 빨리 끓고 빨리 식는 양은 냄비에 끓이지만 보약은 몸에 좋은 이런 음식들은 뚝배기처럼 오랫동안 넣고 끓이게 됩니다. 우리의 투자 자산이 양은 냄비가 아니라 그냥 뚝배기에 담겼으면 하는 바람을 저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뭐 개별 주식 종목 투자하는 거를 비하하거나 뭐 좋지 않게 보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런 오해는 정말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삼성전자를 사냐 카카오톡을 사느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고민하고 계시고 제가 딱 정리해 드릴게요. 다 사면 됩니다. 뭘 사지가 아니라 다 사면 됩니다. 질문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삼성전자 살까? 카카오 살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삼성도 사지 뭐 카카오도 사지 뭐 다 사면 됩니다. 근데 굳이 우리 고민할 거 카카오랑 삼성만 고민할 필요 있습니까? 현대차도 사지 뭐 LG화학도 사지 뭐 다 사면 됩니다. 그게 지수형 ETF로 사면 된다. 사놓고 꾸준히 시간이 지나면 슬금슬금 야금야금 가랑비 옷 젖듯이 쭉 올라간다. 그 투자가 진정으로 이기는 편 내 편 지지 않는 투자를 하는 방법이다 라고 저는 강하게 믿고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